나는 지금 여행을 앞두고 잠시 광명 소재의 모 스웨덴 브랜드 대형 가구 매장에 나와 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가 조금은 복잡하기에 그 이야기를 일단 여행의 프롤로그 부분에 넣어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여행의 동기는 2024년 7월 초 어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북경 소재의 모 대학 초청장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초청장 발송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군. 불안하던 예감은 적중하였고 베이징에 있던 해당 대학으로부터 프로그램 시작 사흘 전 새벽에 공식 메일을 받았다. 감정을 상당히 배제한 상태로 작성되어 있는 메일임을 알 수 있었다. 메일의 내용은 꽤 긴 편이었으나 중언부언된 부분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본 대학은 근본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그럼에도 우리는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해 그 어떤 확정적 약속을 한 적은 없다. 3. 혹시 다음에 기회가 다시 마련된다면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본교는 환영하겠다. 개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악화된 관계가 취소의 주요한 배경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지만 당황할 것은 뻔하기에 악화된 한중 관계가 정말 이번 프로그램 취소의 원인인지 담당자에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다. 어쨌든 나에게 있어 7월에 대략 절반 정도의 일정이 갑자기 없어진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순간적으로 이번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에 다녀오겠노라 정도의 자랑처럼 들렸을 법한 이야기를 주변 지인 누구에게 떠벌리고 다녔던가 하는 문제에 생각이 미쳤다. 하나, 둘, 셋. 다행히 가족을 제외한다면 이 이야기를 떠벌린 지인은 2~3명의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중국이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다소 두루뭉술하면서 무책임한 이야기로 미리 해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꽤 민망하게 여겼다. 그도 그럴 것이 7월 중순 이후 내가 그 지인들을 만났을 때 당신 중국 베이징에 다녀온다고 하지 않았어? 어째서 아직 여기에 있는 거지? 등등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나는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눈에 그대로 보이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만 앞서는 싱거운 사람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나도 모르게 순간 중국이 더 원망스럽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족 이외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새삼 다짐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다소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번 여름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억울하면서도 못난 내 마음의 부피는 조금 더 커졌다. 여행 사이트를 뒤적이다 보면 마음이 조금 나아질까? 우선은 유명한 항공권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에 접속했다. 얼마 전까지 인천 베이징 왕복 항공권을 예매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곳이었고 못난 마음에 대략 2주 정도 꼴도 보기 싫어져 방치해두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비록 성수기라고 할지라도 국내 여행을 제외하면 중국 항공권이 가장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 즉 비자 발급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다행히 작년에 인천, 상하이, 타이베이, 상하이, 인천을 왕복할 일이 있었는데 각 144시간과 24시간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았기에 큰 문제 없이 여행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제3국을 경유하는 다구간 노선을 열심히 검색해 보았고 그 노력의 결실은 그 다음날 의외의 구간에서 맺어진 것 같았다. 인천, 선전, 쿠알라룸푸르, 선전, 다시 인천. 무료 수화물과 기내식이 포함된 항공편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항공편을 FSC, 즉
Full Service Carrier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LCC로 부르는 것은 Low Cost Carrier, 그 저비용 항공사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사실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쨌든 FSC 항공편의 4회 비행까지 모두 포함한 총액은 나에게 있어 꽤나 합리적으로 느껴졌고, 마치 내 검색 능력이 대단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어쨌든 최근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니 나의 이번 여행 계획은 일종의 중국에 대한 보복 심리 같은 데에서 시작된 셈이다. 비록 중국에 손해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비자 수수료나 왕성한 소비로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속 좁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숙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골랐고, 맛집 등으로 알려진 식당도 여행 계획에서는 모두 빼버렸다. 대신 이번 여행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행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를 영상으로도 남기고 개인 유튜브 채널 등 SNS에 공유해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어찌 보면 경색된 한중 관계가 나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용기 혹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내가 가는 곳이 일명 알 수 없는 중국인데다 이번에 방문하는 도시들 모두 개인적으로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기록이 정말 프롤로그에서 그치고 말 것인지 혹은 에필로그까지 꾸준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디에든 떠벌려 놓아야만 적어도 개인적인 의지 박약으로 인해 흐지부지 중단되는 창피한 사태 정도는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이 계획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유출하게 된 것이다. 여행의 세부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여행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만 여기서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추가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쯤에서 조금은 부끄럽고 민망한 이번 여행의 배경 및 에피소드 공개를 마무리하려 한다. 아무쪼록 good luck.